미국의 3월 민간 고용자 수와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일본에서는 또 일본은행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3월에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좀 밑도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수치상으로 보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요? 예, 일단 그동안 미국 경제 지표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면서 미국 증시 역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겠지만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얼마만큼 가속화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조업 지수를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은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지만은 성장세의 가속화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공개된 그 고용이라든지 또 서비스업 지수 관련 지표들도 일단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ADP 그 3월 민간 일자리 증감을 보면은 일단 3월에는 15만 8천 개를 기록을 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19만 7천 개를 밑돌았고요. 또 전월치 같은 경우는 19만 8천 개에서 23만 7천 개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 수치와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민간 일자리가 플러스 증가세를 시작한 지난 2010년 2월 이후에 평균 수준인 13만 8천 개를 상회한 수치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최근 미국의 일자리가 그 작년 9월에 11만 4천 개에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빠르게 회복된 이후에 최근 3개월째 증가세가 다소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ADP 민간 일자리 수 증감 지표는 그 주말에 공개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오는 주말 공개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지난달에 이어서 또다시 서프라이즈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라는 그런 판단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시장에서는 노동부의 3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아진 7.8% 정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비농업 부분 일자리도 전월에 23만 6천 개보다 줄어든 19만 2천 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3월 고용 여건이 2월보다는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P의 3월 민간 일자리 공개 결과를 고려한다면은 일단 오는 주말에 공개될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도 시장에서의 컨센서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민간 일자리가 정체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의 회복 가능성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점을 ISM 서비스업 지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4.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55포인트, 또 전월치인 56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ISM 서비스업 지수는 기준선을 40개월째 상회를 하고 있고 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장기간 55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이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 일자리 창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경기가 40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미국의 고용시장의 개선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면 미국 서비스업 경기의 개선 정도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향후 미국의 일자리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겠지만은 가속화하는 데는 상당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고용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은 유지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면 끝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엔저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최근 일본의 올해 1, 4분기 그 대형 제조업 단칸 그 현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엔화 약세라든지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일단은 그 마이너스 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분기에 마이너스 12포인트보다는 개선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칸 현황 지수가 여전히 6분기 연속 기준선인 0포인트 선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일본 경기에 대해서 그만큼 그 낙관보다는 비관이 더 많은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으로서는 이번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과감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단행하게 되더라도 향후 엔화 약세의 가속화 가능성은 다소 좀 단기에 국한될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이후에 엔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시면은 1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이전까지 엔달러 환율의 일평균 상승률은 플러스 0.16%였고요. 이후 엔달러 환율의 약세 흐름은 2주일 정도 그 통화정책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가속화되기는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세 흐름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일단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엔화 약세,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단기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세 흐름은 좀 제한적인 그런 추이를 보일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코스피 시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며칠 사이에 참 갑작스러운 변수가 있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또 코스피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아무래도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좀 변동성을 수반하겠지만 일단 일본은행의 그 통화정책 회의는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 이후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전까지 엔화 약세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일평균 0.21% 상승한 데 반해서 코스피는 원화 강세로 인해서 반대로 0.01% 일평균 하락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일본은행 통화정책 결정회의 이후에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었던 2주 동안 니케이 지수는 상승 흐름을 강화를 했었고요. 코스피는 원화 약세에 힘입어서 0.17%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엔화와 원화의 약세 흐름이 둔화되면서 니케이 지수와 코스피는 각각 일평균 0.2%와 0.08%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오늘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하게 된다면 엔화는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을 가속할 수는 있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약세 흐름의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1월과 같이 일본 대비 우리나라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코스피의 하락 요인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변동성 요인 정도로 판단되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보다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1, 4분기 잠정 실적 공개를 필두로 개막되는 1, 4분기 어닝 시즌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코스피 업종 중에서는 올해 1, 4분기에 이어서 2,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 중에서도 최근에 그 실적 전망이 뚜렷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같은 IT주, 그리고 미디어라든지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좀 선별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어닝 시즌이군요. 그렇죠. 이 통화정책 회의의 영향은 단기 변동성 요인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